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오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또 어떤 분은 그러죠. 혹자는 도시개발법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절차를 갖다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고요. 오히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가 봤을 때도 더 주관적으로 봤을 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새롭게 하는 거하고 또 일부 크게 한다는 그런 규모성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이 바로 절차상으로 더 까다롭습니다. 또 사업 시행자 개념을 본다 할지라도 각각의 동의요건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총칙은 대개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두 문제 또 여기 아니라 1차 과목에도 같이 겸비해서 나가지고 4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잘 좀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추사니까. 그럼 절차를 보면 우선 제일 먼저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상을 보면. 그 정비 경우 수립권자가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자치시장, 시장이 한다. 군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위는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10년 단위로 수립하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작성 기준은 국토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정비 계획은 수립권자가 원칙적으로 누구냐?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누가 되는 거냐? 구청장 등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을 하면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자, 시장, 군수, 구청장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2반 할 수 있습니다. 2반이 누구한테는냐?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든가 아니면 시행하려는 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한합니다. 그다음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광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양하죠. 그러면 여기는 효과가 있겠고 그럼 이 정비구역까지 지정 효과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필요 없습니다. 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절차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를 보면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제가 나눠놨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자, 누가 하죠? 시장, 군수, 주공 등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조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가 이제 계획을 작성하겠죠. 그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거예요. 작성해서 인가받습니다. 인가는 누구한테 하면 시장, 군수한테 해줘요. 그러면 인가받으면 이를 갖다가 가서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신청 받아서 그거 만료를 기점으로 해서 분양 설계가 나와요. 이거 가지고 만든 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럼 이 관리처분 계획 가지고 이제 인가 받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으면 거기는 철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용익권자를 보호해 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을 본다면 그 관리처분 계획에 주택의 공급 기준이 나와요. 알겠죠? 1대1이라고 원칙 생각하면 되겠지만 조례가 정하는 경우 또 소유만큼 1주택, 2주택, 3주택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좀 정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공사를 시행하죠. 그러면 뭐 받도록 준공,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하죠. 그 소유권 이전 고시 절차가 또 작년에 출제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사 완료 고시했으면 대지 확정 측량하고 또 분할 신청자 통제하고 자 소유권 이전 고시해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개발법과 달리 여기는 기존에 있던 도시죠. 그래서 도시기능 회복, 그다음에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규정한 거죠. 그래서 도시환경 개선의 목적이 있고 주민의 주거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용어적인 정비구역이라는 게 있죠. 정비사업의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고시된 것을 정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비구역과 달리 이제 정비사업이라는 걸 꼭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정비사업 나가도록 해보자고요. 앞으로는 개정될 거지만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사업인데 그중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달동네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동네를 연상해요. 제가 이렇게 달동네를 연상하는 이유가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달동네를 연상하라. 그 왜 그러냐? 여기는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소득 집단적으로 거주해요. 그러면 또 여기다가 여기는 자 정비 기반 시설 자체가 아주 극히 열악하죠.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해. 열악. 이겁니다. 자, 이러면서 여기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요. 그냥 밀집도 아니고 과도하게 밀집. 이렇게 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자,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그렇다면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이미지를 놓겠습니다.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 있냐면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관리 사업. 그럼 여기는 뭐 저수증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 이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자체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은 상관없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왜 관리가 필요한 거냐 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러죠. 하나는 정비 기반시설이고 하나는 주민의 공동 이용시설을 갖다가 이걸 확충하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걸 어느 쪽을 연상하냐면 예를 들어서 전통 한옥마을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안국동 한옥마을 같은 경우, 북촌 한옥마을 같은. 그러면 이와 같은 전통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문제될 것이냐. 자, 가장 필요한 것이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인데 왜 정비 기반시설이냐. 기반시설하면 국토기획법에 있는 도로, 상, 하수도, 알겠죠? 공동구,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이 다 뭐라 볼 수 있어요?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그럼 그 기반시설 자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는 한옥마을, 전통 한옥마을 같으면 그것이 부족하죠. 그 다음 공동이용시설. 자, 여기 마을에 예를 들어서 마을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세탁장이라든가 구판장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민이 이런 거. 그럼 이걸 갖다 뭐 할 거냐 여기는 그걸 갖다가 철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주거 환경을 갖다가 보존하면서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에는 달동네고 그러니까 자 사업 자체를 갖다가 조합 만들기 힘들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이 두 가지는 다 시에서 해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시에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것이고 원칙이고 아니면 주공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필요에 따라 같이 할 수도 있고 공동출자법인한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론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택 재개발. 주택 재개발 사업과 구별할 것이 자 여기 보면
차이점이 뭐냐? 여기 주택이라는 건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바로 뭐냐? 여기 있는 차이겠죠.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차이 아닙니까? 그 얘는 뭐 가지고 나올 거냐? 구별하는 것은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정비 기반시설 가지고. 그래서 이 정비 기반시설이 자 열악한지 약간은 과도하게 극히 여기는 자 양호한지 이거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 차이입니다. 차이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냥 밀집돼 있죠. 그래서 역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건 맞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이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사항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또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것이 준주거라든가 상업지역은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데서는 이런 걸 갖다 주택만 지는 게 아니라 주상복합 같은 것도 질 수 있는 것처럼 자 오피 스텔도 30% 이하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같이 좀 겸비해 두세요. 하나만 공부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공부해 두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보면 뭐가 있느냐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있죠. 그러니까 이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란 건 이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서 도심, 부도심에서 상권 기능 회복 그렇죠? 도시기능과 도시기능 회복, 상권 회복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와 달리 이제 뭐가 있다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가로구역이란 말 자체를 잘 아셔야 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뭐라 한다? 가로구역이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밀집된 곳이 어디냐? 가로구역이란 말입니다. 가로구역이란 건 사방팔방이 도로에 의해서 둘러싸인 계획된 도로에서 둘러싸이는 자 이런 걸 갖다 가로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도로입니다. 그 이 부분을 갖다 가로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구역에서 그 가로를 갖다 유지하고 그 가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다. 그 이 가로를 갖다 유지한다는 걸 정확하게 좀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는 분명히 가로구역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재건축과는 관계가 바르면 재건축은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정비구역 입구로 소위 이거 뭐죠? 주택단지 입구로 정비구역인데 주택단지 안팎도 다 들어가는 게 재건축이다 하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 기출문제 기책 한번 보면 나왔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의 극히 열악 우리 배웠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네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노후불량 건축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거, 또 주거환경을 갖다가 개선하는 것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가 있냐? 노후불량 건축. 필요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거기 다 있으니까. 노후 건축물, 불량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은 지 1, 2년 됐으면 노후 불량 건축입니까? 아니까 물어보면 다들 아니라고 그래요. 될 수 있어요. 자, 건물이 도계, 붕괴, 안전사고가 있다. 그럼 불량 아닙니까?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해서 기능적 결함, 부실 시공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뭐가 됐어요? 불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봤을 때 토지의 주변 이용 상황에 비해서 현저히 불량한 곳에 있다든가, 또는 자 우리가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그 기산점은 뭐냐? 준공일 기준점으로 해서 40년간 보수 보완에 드는 비용하고 차라리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게 더 싸다면 불량 건축물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해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물, 또 도시 미관 저해, 또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 시공 이런 것에 의해서 초래하는데, 자 이때 준공익점으로 해서 20년에서 30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만큼 과거에는 건축 제한을 갖다 장기간으로 됐지만 지금에 와서는 빨리 해소해서 주민의 불편을 갖다 덜기 위해서 20년에서 30년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상 경관의 사항에 저촉됐다. 그럼 이런 것도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의미 있죠.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공용주차장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얘기하는 거고,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건 주민이 쓰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고판장, 세탁소, 화장실,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쯤 하면 기출문제를 갖다 우리가 해결해서 보면 되겠네요. 자, 212페이지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거환경 개선을 사업을 위하 지정곳이 된 정비구역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 하수도 이런 거예요. 공원, 광장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정답 1번이네요. 놀이터, 타가소, 마을회관, 공로로 사용하는 구판장. 이거는 어디에 해당한다 그랬죠?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택단지란 말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된다면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이루어진 일단의 토지, 그걸 갖다가 일단의 토지로서 주택 부대 봉시설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그 일단의 토지지만, 자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일단의 토지,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얻은 일단의 토지지만 여기에 도로 등이 지나가면 각각 단지가 분리가 되죠. 그렇죠?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단의 토지를 둘 이상의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 전체의 토지도 주택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분할되어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갈 토지도 될 수 있겠고,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얻어서 아파트 연립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역시 마찬가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토지 등 소유자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있죠. 그러니까 시행자로 되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위탁자, 그러니까 맡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되는 거다.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여기는 세 가지로 다 볼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정비사업 자체가 6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응? 이 중에 원칙적인 토지 등 소유자를 누굴 갖다 이야기할 것인가 하면 원칙이란 말 쓸게요. 왜 그러냐? 주거환경 개선하고 관리사업 마찬가지겠고, 그 다음 주택 재개발 있겠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자체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해봅시다. 그럼 이와 같이 가져가니까 자,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이라면 이것이 바로 원칙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는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왜? 주택단지 입구로 정비구역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시키죠? 이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지상권자까지 포함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원칙을 했다면 여기에 예외를 가져라는 사람 잘 알아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예외를 할게요. 자, 예외가 누가 있느냐? 우선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계획서 얻은 일단의 토지 자체를 갖다가 사업계획서 얻은 일단의 토지 자체를 갖다가 자, 이걸 아파트 단지 역시 주택단지죠. 그것이 정비구역 되는 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반시설로서 연결하는 이곳에 있는 것이 자, 여기가 주택단지 아니고 바깥에 기관시설이 있는데 이거와 연결할 수 있는 것 중에 여기에 진로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게 저층인데 중고층을 하면 소방도로라든가 기타 때문에 저층에서 이것이 저층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중고층으로 올라간다면 여기 있는 이 진입로 같은 걸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와 같은 이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주택단지 밖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정비가 하는 주택단지인데 밖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은요, 되게 집합 건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 이들 중에 얘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주셔야 되겠죠. 누가 못되느냐? 여기 재건축 사업에는 지상권자가 없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그랬을 때 이걸 대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걸 뭐로 바꾸면 가로구역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가로구역이란 말은 다시 이쪽으로 가봐요. 저게 있죠? 가로구역. 사방팔방이 여기가 그림 뭐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도로 다 둘러싸여 있죠. 자, 이게 가로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구역은 이 안에 그 도시공획 시설로서 도로로서 둘러싸인 부분이죠. 이게 다 도로 아닙니까? 도로 다 둘러싸인 부분.
그러면 여기는 모든 걸 다 갖추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면적이 1만, 소규모로 했죠. 소규모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 이 안에도 도로 통과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근데 4m 이하 도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4m 넘는다 그러면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 우리가 했을 때 종전에 층수를 7층으로 했으면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15층까지로 다 기점이 됩니다. 이런 것도 같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가로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서 일단은 첫 번에 노후불량 건축물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3분의 2. 그럼 자 5채 중에서 3채만 가지면 3분의 2 아닙니까? 너무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사업구역에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는 기존 단독주택 호수가 10호 이상일 것. 그 다음 해당 사업에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는 20세대 이상일 것. 그럼 사업구역에 단독과 공동이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있다면 20 이상일 것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단독주택 호수가 10호 10 이상인 경우는 그걸 같이 합쳐서 20 미만이라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있죠. 자, 가로구역까지 올 것이야. 자, 정비구역은 가로구역 필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필요 없잖아요. 가로구역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가로구역까지 지정하는 절차가 별도 필요 없으니까 정비구역 자체에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가 필요하면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정비기본계획을 갖다 수립한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원래 이 정비사업은요, 자, 주의할 것이 굳이 나눈다면 정비사업은 지방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그죠? 이거랑 구별할 것이 도시개발사업 자체는요, 두 가지에 다 있죠. 지방사무하고 국가사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시도사 대도시장이 하는 경우 있겠고 여기는 국토장관이 하지만 자, 여기는 지방사무입니다. 그럼 지방사무니까 국가사무를 갖다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국가사무를 따라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서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하느냐? 국가 정책을 따라가라 해가지고 국토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장관이 가서 10년마다 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하는 거예요. (10년마다) 하고 10년 단위로 하고 결국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비 그 기본 방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여기는 국토장관이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자, 국가 정책방을 미리 얘기해 주겠죠. 자, 이쪽으로 따라와라. 이쪽으로 따라와라 너희들. 이쪽으로 따라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방을 해주고 거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해주고 또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계획 또 이런 걸 갖다가 수립해주고 나가서 필요하면 재원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갖다 미리 수립하는 걸 뭐라고 쓰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 그래요. 기본 방침. 자, 이게 됩니다. 다음 이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지층에서 정비 기본 계획을 할게요. 만약에 서울시가 있다 그러면 서울시의 사대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럼 과거에 여기가 가장 도심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 어디를 갖다가 가져갈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갖다 어떤 쪽으로 정비할 거냐 이렇게 내세운 걸 바로 뭐냐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 계획에 수립권자가 있죠.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수립권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6대 광역시 광. 자, 시장. 여기는 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립하는데 역시 똑같이 10년 단위라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 중에 자 머스트가 있고 캔이 있습니다. 뭔 소리 있고 자 여기면 특광자는 머스트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시장이 있습니다. 이걸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이면 대도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도권은 다 대도시죠. 거의 다. 자, 몇 개 빼놓고 다 대도시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고양시가 있죠. 밑으로 보면 부천시가 있죠. 그 옆으로 보면 안산시가 있죠. 그렇죠? 그 옆으로 보면 안양시가 있죠. 안양시. 그렇죠? 또 옆에 수원시, 옆에 용인시, 옆으로 올라가서 남양주시. 이렇게. 이들을 다 몰아볼 수 있어요. 광역도시라는 게 아니라 대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가 있고 일반 시가 있습니다. 그럼 대도시는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머스트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시장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의왕시장, 군포시장, 시흥시장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광주시장, 이천시장, 여주시장 이 사람들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만 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시하는 것이다. 그랬다면 자 이게 승인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한 것이죠. 자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자 여기 보면 얘네들은 위에 거는 승인받을 일이 없죠. 근데 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장은 승인 안 받습니다. 근데 일반시 받도록 돼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모든 시가 수립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은 뭐가 있는가? 정비 기본 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정비사업 계획기간, 그 다음에 나가서 인구, 건축물, 토지 이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환경 등의 현황, 나가서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 이용 계획, 정비 기반시설 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그 다음 녹지, 조경, 에너지 공급, 폐기물 등에 대한 환경계획. 자, 있겠죠.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또 주민 문화시설 설치계획. 그 다음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량 기본계획.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뭐가 있다고 보시면 우리가 정비구역에 지정할 예정구역.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정비 예정구역 계략적 범위. 자, 이따 꼭 밑에 언더라인 쳐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10번에 보면 단계별 추진 정비사업 추진계획 그럼 예정 시기가 포함돼야 되겠죠. 언제 어떻게 했던 예정 시기 포함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개발 우리가 했을 때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건축물의 밀도 또 세입자에 대한 주거지 안정 대책 그 밖에 대통령이 필요한 사항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참고로 써있죠. 참고했다 별표를 쳐놓고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 되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다음 사항에는 뭐예요?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설치계획,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 방향. 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건 4대문 권해놓도 4대문 중에서 어디가 더 먼저 발전 순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략적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순대로 정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소위 계략적인 범위라든가 그 예정 시기를 갖다 굳이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다음 이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자 조심해 수립하고자 할 때죠. 수립하여가 아닙니다. 수립하고자 할 때 자 특광자 시장은 수립하고자 할 때 14일 이상 주민의 공람을 시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 듣죠. 60일이 도과돼도 안 되면 의견 들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듣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그래서 심의 거친 경우라고 경미한 건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하죠. 수립은 누가 하죠? 특광자 시장이 하죠. 그중에 시장이 했다면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했다면 도시장 승인받아야죠. 승인받기 전에 협의 심의를 거치죠. 대도시장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승인받고 이를 고시하고 보고는 최종적인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고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체크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작성 기준 누가 정하죠? 국토장관이 정하는 맞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장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거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기본계획의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 주거지 관리계획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정비 예정구역 아니면 거기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 이런 걸 생략할 수 있다 이래줘야 되겠죠. 3번이 틀렸네요. 대도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인과 협의해서 협심 맞습니다.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대도시가 아닌 시는 굳이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